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6번의 결혼. 그중 2명의 부인을 죽인 헨리 8세. 두 번째 왕비 엠블린과 헨리 8세의 러브스토리가 오랜 세월 사랑받은 소재였기 때문에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을 그저 나이 많고 매력 없는 정략결혼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헨리 8세의 수많은 부인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장 많은 아이를 낳았던 것이 바로 아라곤의 캐서린입니다. 아이들은 다 죽고 메리 한 명만 살아남았지만요. 아라곤의 캐서린, 그녀가 처음 영국 왕실과 약혼을 했던 대상은 헨리가 아니라 헨리의 형 아서였습니다. 캐서린이 아서보다 1살 많았는데요. 이 약혼이 처음 성립된 건 캐서린이 2살 때였어요. 때는 헨리 7세가 튜더 왕가의 최초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거의 150년간 한 후에 새로 왕가를 연 헨리 7세. 귀족들이 다 죽어버려서 정적이 없어 유리하긴 했지만 자신도 찬탈해서 차지한 왕인지라 신분적으로 불안정했던 만큼 왕권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초반에 가짜 왕자 사칭 사건이 자꾸 발생했던 건 신분상의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이니까요. 헨리 7세가 찜한 2살짜리 캐서린이 정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이라 부르는 그녀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를 아라곤의 캐서린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 페르난도가 아라곤의 왕이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더 주목할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인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에스파냐 제국의 통일을 이룩하고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백년 전쟁 후 영국과 프랑스는 당연히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영국의 오랜 관행처럼 프랑스 왕비를 맞이할 리가 없었죠. 적의 적은 나의 동맹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대적하는 나라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맞먹는 유럽의 강자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였어요. 당시 에스파냐의 군소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건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과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가 결혼하여 에스파냐의 통일을 이룩했고 이들은 알함브라 궁전으로 유명한 그라나다의 이슬람 세력을 에스파냐 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헨리 7세가 딱 원하는 사돈감이었죠. 프랑스와 대립하는 세력이었고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유럽 카톨릭의 수호자라고 교황에게 명분상 내세우기 좋았습니다. 또 헨리 7세의 약점, 왕가의 정통성을 2배로 갖고 왕끼리 결합한 커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살밖에 안 된 아기들을 급하게 약혼시켰고 캐서린이 12살이 되면 영국으로 보내기로 약조했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은 이때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한 번 더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각각 대리인이 출석하여 혼인서약을 마쳤고 결국 그녀는 15살의 나이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헨리 7세를 괴롭혔던 가짜 왕자 사칭 사건의 마지막 사기꾼 퍼킨 워백이 처형당한 직후였습니다. 이때에야 2살 때부터 약혼했고 2번이나 대리결혼했던 어린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서는 신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10살 무렵의 동생 헨리도 처음 만난 이국의 공주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결혼하고 드디어 초야를 치르게 된 어린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서린은 이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2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아서가 몇 달 후에 죽어버렸다고요. 혹시 아키텐의 엘레오노르 편에서 나왔던 혼인무효 사유 기억하시나요? 첫째, 근친 관계의 혼인. 둘째, 약혼 관계가 성립된 다른 상대가 있는 경우. 셋째, 초야를 치르지 못한 경우. 대부분 나중에 혼인을 깨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 저 3가지는 편의에 따라 무시되곤 했는데요. 캐서린이 시동생이었던 헨리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번째거든요. 물론 아서는 살아생전에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떠들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초야를 치르지 못했음을 증언하고 혼인무효를 선언한 후에 헨리와 다시 결혼했고, 나중에 이것을 핑계로 헨리가 그녀와 이혼한 후에도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은 아서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서린의 삶과 그녀의 성정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아서의 주장보다는 캐서린의 주장이 믿기기는 합니다. 캐서린의 남편 아서가 결혼 반년 만에 급작스레 죽어버렸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렸을까요? 일단 캐서린의 지참금이 일부만 도착해 있었습니다. 헨리 7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두쇠였는데요. 만약 캐서린이 돌아가면 이 지참금을 돌려줘야 했거든요. 그간 썼던 경비도 못 받는 거죠. 캐서린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나머지 지참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다가 시동생 헨리와 재혼시키자는 안건이 나오게 됐어요. 이건 캐서린의 아버지도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불쾌해하는 결론이었죠. 그러나 교황은 이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에스파냐 측은 조속히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을 마쳐야만 나머지 지참금을 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데 영국 측에 일이 생겼습니다. 헨리 7세의 부인, 헨리 8세의 어머니인 요크의 엘리자베스가 사망해버렸거든요. 헨리 7세의 결혼 문제가 갑자기 화두가 되면서 기왕 데리고 있던 캐서린도 왕비의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제안은 캐서린의 어머니 이사벨 여왕의 반대로 바로 기각됐고 캐서린과 시동생 헨리의 결혼 협약이 마무리됐어요. 헨리가 14세가 되는 해에 둘은 혼인할 것이며 나머지 지참금은 그때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약혼했고 헨리에겐 바로 캐서린이 첫사랑이었습니다. 비록 11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지만요. 헌데 캐서린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어머니 이사벨 여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에스파냐 왕국은 이사벨의 카스티아 왕국과 페르난도의 아라곤 왕국이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아라곤이 더 작은 나라였기에 이사벨 여왕은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더라도 결혼 전에 누렸던 지위와 재산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이었으므로 이사벨이 죽은 이상 캐서린이 지니고 있던 카스티아 여왕의 딸이라는 특권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캐서린을 에스파냐의 캐서린이 아니라 아라곤의 캐서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셈이 빠른 헨리 7세는 아라곤의 캐서린에게 즉시 생활비 지급을 끊어버렸습니다. 헨리 왕자가 14살이 됐지만 헨리 7세는 캐서린과의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더 유리한 혼처가 나타나면 갈아탈 생각이었죠. 그러면서도 캐서린을 돌려보내지 않은 건 역시 지참금을 돌려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캐서린의 아버지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또한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던 폐물과 옷가지를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시로 굶었고 옷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어머니 이사벨이 죽은 후 헨리 7세가 사망할 때까지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캐서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데다가 사람들의 냉대와 모욕을 감내해야 했으니까요. 어느덧 캐서린이 영국에 체류한 지 7년이 됐고 1905년 지독한 구두쇠 헨리 7세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왕이 된 후 전쟁으로 피폐했던 살림을 힘들게 절약한 덕분에 그의 아들 헨리 8세는 꽤 여유 있고 할 말은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가장 유명한 왕 중 한 명인 헨리 8세는 결국 구 형수님 캐서린과 결혼했어요. 캐서린이 그보다 6살이 많았고 이혼 가치가 없어진 후 냉대받던 처지였음을 감안해보면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앤이 3년 만에 혼인 무효 당하고 사형당한 것과 비교해봐도 캐서린과 헨리 8세가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만 24년이었거든요. 오히려 세기의 사랑은 엠블린보다는 캐서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캐서린은 헨리 8세에게 버림받고 맘고생을 심하게 해서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첫째 왕비 캐서린과 둘째 왕비 엠블린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직접 사이는 다르지만 간접 사이는 결국 둘 다 같은 남자 때문이었죠. 헨리가 여러 번 결혼했다지만 사실 이 2명 이후로는 헨리를 사랑한 여인이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